네, 사회복지 실천 미시적 실천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론이란 과목을 요약한 것이 이 단원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실천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것이 실천 과정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접수, 사정, 개입, 평가, 종결, 사후관리 해가지고 1, 2, 3, 4, 5, 6 과정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6단계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요. 4단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8단계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과정들은 기본 뼈대가 있어요. 그 뼈대가 뭐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접수예요, 접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정. 그 다음에 개입. 여기까지는 갔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결로 들어가요, 종결. 네. 그래서 이렇게 4대 실천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가장 대표적인 뼈대예요. 대부분 모든 사회복지 실천의 뼈대는요, 이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접수 안에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 이 사정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 개입은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 종결은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접수는 그럼 어떤 것들을 넣어볼까요? 접수에는. 자, 접수가 뭐예요? 우리가 뭘 시작할 때 접수하러 간다 그러죠. 원서 접수했냐, 병원에 접수했냐, 뭐 서비스 접수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계죠. 이때를 우리가 인테이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테이크 단계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테이크를 영어로 하면 흡입구, 뭐 무슨 뭐 동물의 뭐 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원을 보면 시작 단계다 그런 거죠. 시작 단계.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런 그 과제가 필요해요. 이런 과제, 이런 숙제, 하여튼 접수 단계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 형성을 해야 된다. 누구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어떤 관계? 라포 형성을 해라. 라포가 뭘까요? 서로 신뢰? 이런 거.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신뢰? 뭐 친화관계? 뭐 이런 것들을 말하죠. 네. 사회복지사가 왔어요. 우리하고 신뢰를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관계, 좋은 관계를. 우리가 병원 갔는데 그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치료가 잘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왔으면은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파악해야죠. 문제 파악. 그 다음에 그 문제만 파악해요. 그 문제는 알았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원하는 건 뭐냐, 욕구가 뭐냐, 그리고 뭘 기대하냐, 이런 것을 봐야죠. 그리고 기관뿐만이 아니라 그런 관련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우리가. 네. 그런데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설명을 다 들었는데 나는 아동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근데 들어보니 그분은 노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 기관하고 안 맞습니다. 노인기관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를 해줘요. 관련 그 클라이언트가. 왜? 우리 클라이언트들은 항상 똑똑할 가능성이 많진 않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탁 전화하고 탁 하면 얼마나 이 사회를 잘 적응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이크 단계인 접수는 여기처럼 대표적으로 관계, 문제, 욕구, 정보, 의뢰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필요로 해요. 네,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접수가 아까 나왔잖아요. 우리는 6단계인데 저는 4개를 제시를 했죠. 자, 어떤 사람은요, 이게 이제 창의성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천을 할 때. 이 클라이언트를 만나봤더니 이 클라이언트에게는 관계 형성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 그리고 문제와 욕구를 묶자. 이렇게 묶어보자. 그리고 정보 제공까지 3개를 이렇게 묶어보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 접수 단계가 2개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관계와 문제 욕구 파악, 정보 제공 이렇게.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만약에 그럼 관계와 문제 욕구 파악으로 이렇게 여기를 한 단계로 묶었어요. 그리고 정보 제공하고 의뢰까지 한 거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처럼 다 나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나눠요. 그러면 벌써 이게 접수가 5개면 기존에 6개니까 여기다가 4개를 더해야겠죠. 이거는 접수는 포함이 된 거니까. 그럼 10단계가 될 거 아니겠어요. 9단계죠. 9단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이 과정은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는 항상 접수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요. 사정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요. 뭐 종결에서 요구한 거는 뭐냐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네.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기본 뼈대에 속해 있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접수까지 설명됐어요. 그 다음에 사정으로 갈게요. 요간이 어세스먼트라고 해요. 사정은 그것은 뭐냐면 선별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봐요. 선별하고 결정한다. 그럼 뭘 선별하고 결정해요? 앞에서 문제 파악하고 욕구 파악 다 했어요. 자료도 제공하고 자료도 수집했어요. 이제 그러면 그걸 분석해서 결정해야 돼요. 뭘 결정해요?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어떤 서비스를 이 클라이언트에 제공하고 어떻게 문제 해결해 줄 것인가. 그래서 이 사정 단계 안에는요 뭐 이런 것도 들어가요. 목적, 목표 이런 것들도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을 목표 등을 선정하기도 하죠. 선정하는 과정이라 과정도 포함돼요. 네, 이것도 포함됩니다. 포함된다. 네. 이쪽에다 해야겠다. 그렇게. 네, 좀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뭔가 선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짜고 인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어떤 서비스를 연결하고 조정하고 실제로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정 단계다. 어세스먼트 단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어세스먼트 단계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책에는요 이 어세스먼트 단계를 가장 그 사회복지사가 기술을 많이 펼치는 단계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를 네. 어세스먼트라고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도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네. 근데 개입은 굳이 뭐 쓰지 않아도 네. 영어 표기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개입은 뭐예요? 여기서 아까 결정했죠. 목적과 목표 등을 다 선정하고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다 결정했어요. 그대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들. 네, 사정이 끝나고 어세스먼트가 끝난 다음에 이 세웠던 계획. 네, 계획 여기도 이렇게 해볼까? 네, 계획. 네, 네. 계획, 목적, 목표를 선정하는 이 계획을 이행하는 단계예요. 계획을 이행하는 단계. 이게 개입 단계죠. 개입 단계.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개입합니다. 뭐 무슨 뭐 환경에 대한 개입하고 본인에 대한 개입하고 개인에 대한 개입도 하고. 개인에 대한 개입 뭐예요? 그 클라이언트 본인을 개입하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겠죠. 아까 브롬펜 브루너의 네, 이거 문제가 있는 이 환경을 개입하는 것이 이 개인의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게 요즘 체계 이론이 등장하면서 그런 이론적인 걸 실천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네, 양육 환경이라든가 상호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입을 합니다. 마지막이죠. 네 번째가 이제 평가죠. 평가를 합니다. 개입이 끝났어요. 예.
실행에 이제 해결되었는지, 결과가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네, 사실은 효과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네, 효과적인지,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이었는가를 판단합니다. 효과가 뭐예요? 효과, 자, 문제가 해결되면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효과를 판단할 때 제일 보는 게 뭐냐면 목표입니다. 목표를 이뤘어요.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죠. 네. 효율은 뭐예요? 비용이 적게 들거나 사람을 조금 동원했거나 기간을 더 줄였다던가. 그래서 효율은 항상 돈하고 관련해라. 왜? 사람도 돈이고 시간도 돈이니까. 네. 그래서 항상 효율적으로 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평가의 종류가 있어요. 무슨 뭐 여기는 소개가 안 됐습니다만은 총괄평가, 이런 것들은 모든 게 다 끝나고 하는 평가. 또 비슷해요. 결과평가,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효과성 평가라고도 하죠. 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 또 우리가 뭐 중간중간에 하는 평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과정평가, 이거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게 또 우리 사회복지학이에요. 그건 뭐냐면 결과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정이 우리가 민주적이었느냐, 과정이 인권적이었느냐, 그 순간에는 결과가 효과를 보지 못했더라도 이런 과정을 중요시하는 분야가 우리 사회복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제공자 평가도 해야죠. 사회복지사 평가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판을 기꺼이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비판을 건설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나를 비판했어?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상대는, 클라이언트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우리는 많은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건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종결 단계입니다. 종결 단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죠. 모든 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개입 결과를 정리하고 모든 걸 종결해야 돼요. 적절한 종결 시기를 결정해야 돼요. 종결 시기는 이미 정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통 종결 시기를 정해요. 뭐 이를테면 뭐 일주일에 한 번 10주 동안 10회기에 걸쳐서 서비스를 진행한다. 뭐 이렇게 계획을 썼다면 1회, 2회, 3회 이런 식으로 해서 10회가 되겠죠. 그럼 종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의 어떤 그 마력이라고 할까? 매력? 뭐 적당한 용어가 생각나지 않는데, 우리 사회복지학에서는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인간들은요, 한두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게 사회복지적으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100%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문제에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 때로는 인간은 이 작은 문제로 큰 나쁜 결과를 얻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개입만 했는데, 누구한테 얘기만 했는데도 치료가 돼버리는, 우리가 말하는 치료, 사회복지학에서 말하는 치료가 돼버리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결 시기가 10회까지 다 안 가고요. 한 3회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조기 종결이라고 해요. 네, 이 종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실천론에서 종결 기술, 종결 뭐 과제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정해져 가지고요. 종결을 할 때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기술들을 펼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때도 사회복지 실천론이라는 과목에서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기술 몇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의사소통 기술 굉장히 필요하죠. 의사소통 잘해야죠. 우리가 말 잘하고 또 상대의 의견을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한다면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민들을 상대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사투리를 잘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은요, 표준어보다는
그 지역 언어를 쓰는 것이 훨씬 소통이 잘 됩니다. 어찌됐건 의사소통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여기에는 뭐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얼굴 표정이라든가 손짓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를 합니다. 그 다음에 면접 기술, 면접, 인터뷰 이런 거죠. 상담,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상대와 의사소통이 확장된 기술 같아요. 이 면접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가 있어요. 클라이언트죠, 주로. 클라이언트를 욕구를 잘 이해하고 이런 면접 기술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만이 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겠죠. 네, 대화 이런 거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단순한 면접 기술이 아니라 나중에 상담 기술까지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우리가 상담에 대한 기술을 나중에 이제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론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관찰 기술입니다. 자, 클라이언트를 잘 관찰을 해야죠. 우리가 아까 여기 언어에서 보면은 뭐 비언어적 의사소통, 뭐 언어적 의사소통 있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클라이언트죠.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클라이언트, 이런 분들에 대한 표현, 얼굴 변화, 또 몸의 긴장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찰력으로 봐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그 누가 어떤 분이, A라는 분이 B를 좋아해요. 근데 B는 전혀 몰라요. 민감하지 못하니까. 네, 근데 또 민감한 사람은 알아요. 여기서 그 좋아한다는 표현의 민감성과 관련 조금은 있어요. 네, 조금은. 네,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어떤 표정이나 좀 예를 좀 들어보면, 클라이언트,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의 얼굴 표정이나 그의 말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한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속으로는 날 좀 구해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기술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다, 클라이언트. 네.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 기술. 평가 기술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실천 기술론이나 뭐 심리학 관련해서 보면 이제 평가 도구들이 나와요. 이를테면 뭐 우울증 평가 도구, 또 뭐 이를테면 뭐 사회성 평가 도구,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객관적이다, 이 개입 활동은 객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이걸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다, 네,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 기술인데요. 기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록 기술, 얼마나 기록을 잘 하느냐, 뭐 이런 건데요. 기록이 뭔 기술이 필요할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한 기술이 필요해요. 네. 이를테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사실은 소개하지 않았지만은 뭐 그런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전체 기록, 모든 클라이언트 내용을 다 기록을 해요. 또 요약하면 요약해서 기록,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 왜 그럼 기록할까요? 나중에 평가하는데 필요해요. 이런 자료가. 우리가 말로만 할 수 없잖아요. 모든 문서를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네, 문서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책임성, 네, 기록을 잘 하잖아요. 그럼 책임성이 또 강조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대표적인 사회복지 실천, 미시적 실천 기술은 의사소통, 면접, 관찰, 평가, 기록 기술을 대표적인 기술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